일단 금지명령 받고 나면 법적으로 추심 독촉이 안 되니까 그때 이제 만약 전화 오더라도 강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금지명령 받았는데 무슨 독촉을 하냐 이러면서요. 그렇게 말하면 이제 은행이나 카드사에서도 할 말이 없어요. 새로운 도화를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알아보는 분들 중에는 연체가 돼야만 회생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걸 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냐,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랑 개인회생을 혼동해서 그런 거거든요. 신용회복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개인 워크아웃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연체가 되어야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개인회생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서 연체 전에는 아예 회생 자체가 안 되는 걸로 잘못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개인회생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연체가 됐냐 안 됐냐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연체 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할 수만 있다면 연체 전에 미리 해야 되는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빚 때문에 고민인데 아직 다행히 연체 전이신 분들은 오늘 영상 잘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을 연체 전에 하면 좋은 점, 첫 번째는 최대한 빚 독촉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회생하면서 채권자들한테서 빚 독촉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담하고 나서 내 사건 번호 언제 나오느냐 또는 금지명령은 꼭 받을 수 있는 거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연체 없이 회생 들어가게 되면은 빚 독촉을 거의 받지 않고 회생 진행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은행 대출이나 카드값을 못 갚으면 대개 영업일 기준으로 한 5일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본격적인 독촉 전화가 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영업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말, 공휴일 제외한 업무 보는 날 말하는데 보통 이제 달력에서 검은 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요즘은 하루만 지나도 독촉 전화 오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오는 전화는 그래도 견딜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제 연체된 지 한 20일 정도 지났다. 그때부터는 추심 전담 부서로 이제 사건이 넘어가가지고 훨씬 더 강한 독촉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아직 연체가 안 됐다면 큰 독촉 없는 상태에서 한 2, 3주 정도 회생 서류 준비하다가 신청서 제출하면은 설사 이제 중간에 연체가 시작되더라도 심한 독촉 전에 금지명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금지명령 받고 나면 법적으로 추심 독촉이 안 되니까 그때 이제 만약 전화 오더라도 강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금지명령 받았는데 무슨 독촉을 하냐 이러면서요. 그렇게 말하면 이제 은행이나 카드사에서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체 전에 미리부터 회생을 준비하게 되면은 신청서 접수되기 전까지는 아직 연체 기간이 길지 않은 상태라 심한 독촉은 없을 거고 이후에 신청서 접수되고 나서는 금지명령으로 빚 독촉을 막아내면 되니까 큰 마음고생 없이 부드럽게 회생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개인회생을 연체 전에 하면 좋은 점 두 번째는 회생 신청 전에 자금 사용에 약간의 이제 여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회생 신청서 들어가기 전이고 연체도 되기 전이면 한도가 남아있는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이때는 설사 회생 준비 중이라도 정상적인 생활비 결제는 카드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실무상 그렇게 쓴 카드 대금도 회생 채무로 넣어서 처리하기 때문에 신청하면서 조금이나마 자금 여유가 생기는 거죠. 대신 이제 신청 전에 한도 남았다고 내 마음대로 다 쓰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카드 막히기 전에 백화점 가서 뭐 가전제품 사거나 비싼 술집에서 술 마시고 그러면은 나중에 다 문제가 돼요. 신청서를 내고 나서 이제 보정명령이라는 게 나오면 최근 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한 번에 큰 돈 긁은 카드 내역이 있으면은 법원에 이걸 다 소명을 해야 돼요. 회생위원이 볼 때 사치나 낭비 또는 뭐 과도한 지출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은 그만큼은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라고 하는데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변제금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대신 그게 아니라 뭐 버스나 지하철 타는 거 또는 뭐 마트에서 장 보는 거 또 뭐 꼭 필요한 경험비 같이 일상적인 생활비로 쓴 거는 설사 신청 직전에 썼다 하더라도 회생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연체 전에 개인회생을 하면 좋은 점 마지막 세 번째는 적어도 내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지는 않은 상태에서 회생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연체되고 회생 들어가는 분들 중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대출이란 대출은 다 받고 지인들한테까지 손을 다 벌리다가 도저히 안 돼서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 중에는 대부업체 또는 뭐 사채빚까지 빌린 경우도 있는데 이러다 보면은 1금융권 채무만 빌린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심한 독촉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지인들한테서 돈 빌린 경우는 결국에는 그 분들과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형사고소 당하고 경찰 조사 받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연체 전에 선제적으로 회생이 들어가게 되면은 적어도 그런 상황은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환자로 따진다면 중환자 되기 전에 상처가 아직 가벼울 때 회생을 하게 되면 고통도 덜 느끼고 치료도 빨리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연체되기 전에 개인회생하면 좋은 점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고 결국에는 원금이자 다 못 갚을 것 같다. 그러면은 상처 더 심해지기 전에 회생이라는 치료를 받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